한 정치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 따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언론의 칼끝이 향한 방향과 그 이면에 숨겨진 편향성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전직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범인도 잡혔고요. 사건의 줄거리는 아주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사건의 본질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둔갑했다면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이 사건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틀게 됐는지 그 놀라운 전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22년 7월 8일 사건 발생 직후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았고 언론은 경찰 발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속보 상황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불과 이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보도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용의자가 가정연합, 즉 통일교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새로운 동기를 제시한 기사들이 등장하면서부터였죠.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새로운 이야기는 그냥 동기가 이렇다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짠 거였어요. 용의자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뭔가 거대한 배후가 있는 음모처럼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훨씬 복잡한 서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이 분석에서는 두 가지의 핵심 미디어 이론으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스핀입니다. 말 그대로 사건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빙글 돌리는 기술이죠. 이 경우에는요, 사건의 초점을 한 암살범의 끔찍한 범죄에서 가정연합과 정치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대한 희생양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옮겨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키핑 이론입니다. 누가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모든 언론이 경찰이라는 공식적인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몇 온라인 매체들이 익명의 증언이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이 너도 나도 그 문으로 쏙 들어간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3일입니다. 딱 사흘.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 미디어 전체의 시각이 180도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 바뀐 이야기를 퍼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단어였죠.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신흥 종교 운동과 컬트. 느낌이 확 다르죠? 분석에 따르면 하나는 학계에서 사용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지만 컬트는 그냥 너희는 이상하고 위험한 집단이야 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낙인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인권재판소조차 그 사용을 경고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단어,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마구 사용됐다는 겁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건 심리학이나 법학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유사과학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 법정에서도 번번이 깨졌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심지어 바로 그 일본 법원에서도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여러 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단어를 썼던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와 그걸 증폭시킨 자극적인 단어들. 이게 그냥 신문 지면에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여기에 전신도 같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증언까지 더해지니까 여론이 그야말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런 압박이 너무나 거세져서 정치권이 사실상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죠?
분석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이 엄청난 속도예요. 보통 이런 중대한 법 해석을 바꾸려면 긴 논의가 필요한데 이건 뭐 국무회의 결정도 없이 단 하루 만에 바꿔버렸다는 거죠.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끔찍한 암살범이 동정받는 피해자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용의자에게 기부금이 모이고 형량을 줄여달라는 탄원서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테러의 진짜 성공은 총을 쏘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공포에 떨고 분노하고 동요할 때, 바로 그때 테러리스트가 이기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사회의 반응 자체가 테러리스트의 목표를 이뤄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섬뜩한 지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러범이 원했던 건 특정 단체의 파괴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여론의 압박 끝에 정부가 바로 그 테러범이 원했던 일을 실행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